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는 PMT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PMT. 이건 이제 로봇의 뒤를 이어서 작년 연말에 좀 반짝 한번 했었던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건 일단 미국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어쨌든 근데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 또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상승이 네. 돼야 되니까 이건 또 결국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어떤 맞습니다. 반응이 나와야 일어날 수 그렇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미국 그 증시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에 유리하든 안 유리하게 나오든 간에 오늘은 이제 민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비농업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불확실성이 하나 좀 벗겨진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뭐 이미 12월 달에도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FOMC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일이니까요. 뭐 이번 주에 이런 불확실성이 한꺼풀 좀 벗겨진다고 나면 지금 같은 좀 극한의 좀 수급 불안정은 좀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하락에 대한 어떤 좀 속도감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제 반등을 해주되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또 되실 것 같고 이게 나오면은 과연 이 뭐 지금 마이너스 20% 30% 되어 있는 이 종목을 그래봐야 뭐 5% 10% 반등 나온다고 해서 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많이 빠진 곳에서의 반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과 메타버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반등을 먼저 해준다고 하면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있던 고점을 뭐 뚫으려면 뭔가 일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왜냐하면 이런 연휴 기간을 앞두고 보통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좀 모멘텀과 좀 어우러지면서 뭐 낙폭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저는 뭐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수급이 좀 정상을 좀 찾아갈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네. 더군다나 내일 저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일이 더 어떤 피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아주 단기로 본다면 내일 오전장이 아마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개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내일 오전 시초가 정도에 좀 나오고 또 뭐 12시나 1시 정도에 뭐 스탁론에 관련된 또 그런 움직임이 좀 지나고 난다면 내일 오후에는 뭐 만약에 낙폭을 보였다면 낙폭을 축소하거나 많이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약간의 좀 플러스 양전환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이 좀 가장 좀 뼈아픈 그런 날이 좀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좀 희망을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 네. 현물이 없어. 아니, 현금이 없어. 네. 그러면 일단 뭐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 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뭐 미리 다 손절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빠진 게 아니라 뭐 하루에 5%, 뭐 오늘 10%뭐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대응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좀 기다리고 내일에 좀 오전장에 흔들림이 좀 뭐 있더라도 지금은 좀 버텨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시장이 어느 쪽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어디 쪽에서 빠른 반등을 만들어내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그러면 오전 그 저점 이 순간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내일 오전 뭐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산이 한 뭐 7, 80%가 뭐 주식으로 차 있고 나머지 뭐 20, 30%가 좀 현금으로 있는데 내일 한번 딱 잡아서 들어가야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 번에 다 밀어넣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거론드린 이유는 요 기간 동안에 좀 나눠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반등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등의 어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의 반등을 좀 이용을 하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이제까지 정말 많이 빠졌던 이런 그렇죠.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대신 기존의 주도주들, 그렇죠. 기존의 주도성이 있었던 종목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 정말 조정을 세게 받아왔고 길게 받아왔던 자동차주 네. 혹은 뭐 IT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오늘 조선주도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쫙 오르니까 네. 오르기 시작한 오늘 이때서부터 다시 이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네.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했던 뭐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바이오처럼 이렇게 한 방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상승이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운수 장비 쪽에서 나왔었던 것들의 뭐 이면을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정의선 부회장의 뭐 지분 블록 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이제 선가 그러니까 조선 뭐 수주 잘 받은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선가가 평균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또 철강값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이 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빠지고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관심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운수 장비 쪽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급의 주체는 또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하시고 뭐 지금 뭐 30% 40% 깨져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 조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일부의 현금을 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뭐 있어서 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아까 그 뭐 내일장을 노려봐라 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접근이 다른 방법이죠. 이거는 경기 민감 섹터 특히 운수 장비 쪽은 이제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이제 그런 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낙폭이 과했었던 것들은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측면, 약간 중기적인 측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성향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아직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바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미 그 많이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그만큼 반등 폭이 클 테니 네. 최대한 원금 회복을 좀 해보자. 그걸 기다리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 그렇죠. 낫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네.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어렵게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또 주도주였잖아요. 그 네, 소재주들이. 그렇죠. 네. 일단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한 호재, 확실한 악재, 요걸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벌지 모르는 상황이고 손해는 얼마 볼 수 있을지 딱 계산이 나오는 상황을 주식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가 직접적인 악재로는 이제 수급적으로 ETF가 룸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커다란 이제 우량화를 좀 새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반등다운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좀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뭐 인도네시아의 뭐 석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공급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뭐 리튬 광산을 중국이 뭐 거의 뭐 싹 쓸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이제 공급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뭐 아직까지 이
소재 업체들의 뭐 그런 계약들을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마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보니 뭐 양극재고, 음극재고, 전해질이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굉장히 좀 수세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또 미리 땡겨다 쓴 밸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 담보된 성장을 뭐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그런 잔상을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승률의 주가만 봤을 때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는 작년에 많은 상승을 증명을 하면서 이제 담보된 성장을 타고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고 브로커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몇몇 개별 종목들을 좀 뜯어 보시면 장비 쪽, 2차 전지 장비 쪽이 좀 잘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PNT나 뭐 CIS나 오늘 또 부를 뿜었던 뭐 원준 뭐 이런 종목들, 뭐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뭐 단단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기대감에 그렇죠. 확 치고 나갔다가 뭐야 수주도 안 나오고 있잖아 뭐 이런 뭐 그리고 실적도 형편없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제 하나 둘씩 완성차 쪽 혹은 뭐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장비 수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소재 쪽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장비 쪽으로의 조금 이제 시각이 좀 눈높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몇몇 종목들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 종목들 쫙 놓고 쭉 분석을 해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6, 7종목씩 좀 대표적인 뭐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뭐 거의 다 뭐 작년 재작년에 상장을 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다들 자본금이 20억, 30억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소용주네. 네, 자본금 자체가.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수주의 증서를 위해서 이제 뭐 무상증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수적인 이제 그런 좀 호재도 누려볼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는 PNT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PNT. 예. 그리고 올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 지난 12월 23일에 공시를 냈었던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펀더멘탈을 보기 전에 이제 차트가 너무 좀 예뻐서 뭐 어제 오늘 좀 봤는데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독야청청 잘 움직이더라고요. 쭉 봤더니 뭐 자본금 4억인데 뭐 수주예고 900 몇 억이고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자본 확충과 또 증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회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관심을 그러니까 2차 전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소재 쪽에 막 꾸역꾸역 가시기보다는 장비 쪽을 조금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이제 확실한 악재와 불확실한 호재 이게 좀 볼 수 있는데 올 그 비슷한 게 지금 이제 애플카와 자율주행이 일정상으로 올 가을 정도에 있습니다. 9월 정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정의선 부회장의 이제 그 스피치를 보니까 이제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좀 이렇게 마찰적인 수급 사태가 좀 지나고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도 해준다면 뭐 엊그제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로봇의 뒤를 이어서 작년 연말에 좀 반짝 한번 했었던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앱티브라는 이제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업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끼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 종목도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상승폭을 다 뱉어내고 뭐 하락까지 좀 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들이밀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자율주행이 또 이런 테마 형식으로는 올 상반기 내내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요 안에서 좀 쉽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종목들 중에서는 좀 뭐 저는 브로커니까 그래도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테마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회사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기술력도 좋고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 상태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원팩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업체니까 뭐 자율주행, 뭐 전장 이런 거 관련해서는 스몰캡으로는 요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장비 쪽을 보실 때는 PNT 그리고 원준 그리고 CIS는 원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이게 좀 선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어떤 거를 이제 고를지 좀 그런 게 좀 있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원준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일장은 우리가 이제 좀 오전을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네, 보고 네. 그리고 그 종목으로는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관련주들 혹은 그 게임주, 낙폭과대 네, 그렇죠. 게임주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신규 매수 네, 이렇게 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이제 호가가 비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수 호가는 굉장히 약한데 매도를 때려야 되는 이제 그런 쪽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받아주는 쪽은 없고 매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마찰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반대로 매도가 딱 그 약간 이제 숨을 죽여버리면 조그만 매수해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환율이 오늘 1,202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이 막 여기서 더 치고 가는 모습만 안 나온다면 여기서 버티거나 1,200원 밑으로 나오려는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면 의외로 반등이 뭐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내일 전략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군다나 또 내일 주말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오늘 워낙 많이 빠져서 내일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 오늘 라이브 장중에 12시 방송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린 게 있어서요. 네네. 우리 정경민 차장님의 뷰로 한번 네네. 좀 상담을 해주시면 오늘 SK 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9%뭐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요. 8.73%. 뭐 저도 예. SK 스퀘어를 뭐 굉장히 좀 좋게 봤었고 뭐 지난번 이제 8만 얼마에 부달 상장되면서 5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외국인들의 손을 많이 타는 이제 그런 뭐 손을 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거의 팔 만큼은 팔았다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런 업종 전체의 어떤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좀 매수세가 약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좀 덜어냈습니다. 18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고 기관도 44만 주 거의 45만 주 가까운 그런 좀 매도를 좀 보였다 보니까 일단 매도의 강도는 좀 내일은 좀 약해질 수는 있겠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얘가 본질적으로 이제 NAV라고 하죠. 이제 Net Asset Value를 따지면 23, 4조 정도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좀 할인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절반 뚝 잘라서 뭐 12조 거기에서 좀 더 자르더라도 저는 한 9조 이상, 뭐 10조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지금 8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일단은 뭐 7만 원 이상까지는 반등을 좀 열어놓고 좀 뭐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급적으로 맞은 거에 대해서 뭐 딱히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강했고 회사의 NAV는
굉장히 좀 높이 있다. 그걸 할인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분할 상장했던 그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종목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게임주 못지않게 지금 바이오주. 바이오. 예, 네. 바이오주도 계속해서 흐름이 잔잔바리로 안 좋아요. 전문 용어를 쓰셨네요. 네. 저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입이 왜 이렇게 잘 달라붙는지 모르겠어. 그 잔잔바리로 투자를 해라. 어느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네. 셀트리온 주주들 뭐 국민청원 넣는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하락해 있음에도 계속 이런 네. 하락이 이어진단 말이죠. 일단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뭐 대표적인 뭐 고밸류 성장주는 뭐 전통적으로는 바이오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금리의 변동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저는 과매도 구간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지금 이제 기존 강성주주들하고 회사의 대응이 이제 조금 삐그덕되면서 이렇게 셀트리온을 짓밟아 놓고 합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모론까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바이오 특히 이제 고성장 고밸류 쪽에는 지금 안 좋은 그런 판에 안 그래도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 얘도 지금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던져냈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저는 셀트리온은 분명히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을 사실 이제 펀더멘탈 뭐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향후의 전망이 어떻고 이거는 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좀 이게 어지러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좀 수급적으로 좀 풀어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바이오가 좀 밀려나면서 뭐 삼성과 셀트리온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빅3 전체가 좀 밀리면서 거기에 따른 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외국인은 오늘 4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도 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싸다라는 걸 좀 인지를 좀 한 거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라면은 확실히 좀 저가 인식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3% 하락이라면 크담 크고 적담은 적은데 이거는 뭐 과매도 구간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 보신 분도 오늘 뭐 너무 속이 상하셨을 네. 텐데 그리고 놀라셨고 제일 불안한 거는 이걸로 그냥 일시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네, 네. 이게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거야 뭐 오늘 장 그다음에 내일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이 장기 그러니까 환율의 장기 고점은 1,200원을 계속 그려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환율적인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2번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올 1분기에는 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좀 우리도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200원이 넘어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만큼 다시 1,200원 밑으로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00원 위로 이렇게 확 뭐 1,210원, 20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용 지표나 또 옵션 만기나 24, 25일에서 FOMC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벗겨내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일단은 아픈 한 방을 좀 맞았습니다만 여기서 뭐 더 밀어낼 것도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클라이맥스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